네, 내일 중국에서는 연례 최대 정체 행사인 양회가 시작됩니다. 올 한해 중국의 국정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하는 올해는 특히 더 주목할 것이 많아 보이는데요. 먼저 양회가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양회는 말 그대로 두 가지 회의를 말합니다.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고 부르고요.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이것은 전인대라고 줄여 부릅니다. 정협은 내일, 전인대는 모레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해서 이달 중순까지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른바 20차 당대회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더 주목됩니다. 통상 당대회 이듬해 열리는 양회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정부 요인도 새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차 당대회가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이었다면 이번 양회는 집권 3기의 공식 출범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당대회에서 사실상 시 주석 측근들이 당 수뇌부를 장악한 가운데 정부와 전인대 인선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국무원 총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취임할 전망입니다. 리창은 저장성에서 고위 관리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 저장성 당 서기로 내려온 시진핑 주석의 비서실장을 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 그의 두터운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평가가 됩니다. 장수성과 상하이 당서기로 일해왔는데 중앙정부 경험이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서 리창이 비운의 2인자였던 리커창 현 총리보다 존재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시 주석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부총리에는 지난해 당대회에서 상무위 서열 6위에 오른 띵시샹을 비롯해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류거중 전 산시성 서기, 장거칭 전 랴오닝성 서기 등 4명이 유력시됩니다. 시 주석 핵심 측근들이 내각 수뇌부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임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신임 정협 주석 자리는 사실상 지난해 당 대회를 계기로 이미 당 서열 3위 짜오르지와 서열 4위 왕후닝으로 각각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 시 주석 측근들이 말 그대로 당과 내각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모습인데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당정 통합으로 공산당의 장악력은 더욱 강화되고 국무원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이를 위한 조직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콩 매체 명보는 공산당 내에 가칭 중앙내무위원회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과 방첩, 대테러는 물론이고요. 이민과 호적, 교통 등의 업무를 모두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03년에 폐지됐던 당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인민은행과 금융규제기관, 또 국유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를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또 금융 분야에서 시 주석의 의중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하리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국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홍콩 마카오 관련 업무도 보고 라인을 공산당에 직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당정 조직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와 라디오 방송 관련 업무도 공산당 중앙선전부에 통합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오는데요. 사회 불안을 야기하거나 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엄격히 통제하는 중국에서 매체 관련 업무를 사실상 당 선전부가 흡수한다는 것은 당의 영향력을 더 강화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양회에서는 올해 중국의 국정 방향도 공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 전인대 개회식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재임 중 마지막 정부 업무 보고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주요 관심사인데요. 사실상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또 기저효과까지 등에 업게 된 만큼 5%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Overall, I think the consensus has been 5%, and we actually feel quite positive. I think it should be 5% plus for a few reasons. One is we can see the COVID impact has ended much quicker than everybody expected. 지난해 전인대 당시 7.1% 증액을 제시했던 국방 예산이 올해는 얼마나 오를지도 주목됩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대만 해협 갈등 고조 속에서 지난해보다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갈수록 강화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서 시 주석이 핵심 기술 자립을 강조한 만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얼마나 증액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전략 경쟁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으로 예정된 친강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